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으면 된다. 얻으면 기쁘고 기쁘면 행복하다. 이 단순한 등식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공식을 갖고 살았다.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삶이고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이 삶의 보상이라고. 그래서 걸었다. 오래 걸었다. 때로는 뛰었고 때로는 기어서라도 갔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 앞에 도착한 날이 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에 쥐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가슴이 뛰어야 할 자리에서 가슴이 조용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은 건조했다. 분명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그것이 내 앞에 놓이자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감각. 환희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그저 멍한 것.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멈춰 서는 것과 비슷했다. 숨은 차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기쁨은 오지 않는다. 끝났다는 감각만 있다. 그 감각의 이름이 허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릴 때 갖고 싶었던 물건을 떠올려 보면 된다. 며칠 동안 머릿속에 그것뿐이었다. 잠들기 전에도 그것을 생각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쥔 날 기뻤다. 분명히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갔는가? 하루였을까? 이틀이었을까?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짧았다. 손에 쥔 순간부터 그것은 서서히 보통의 것이 되어갔다. 특별했던 것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된 것은 더 이상 감정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간절함이 시작되었다. 이전의 간절함이 채워졌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이 경험은 물건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관계에서도, 성취에서도, 인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간절했던 자리에 올랐을 때, 오래 기다렸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은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얼음처럼 쥐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는 것은 차가운 물기뿐이었다.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빠져나간 자리. 채워진 것이 아니라 채워졌다가 다시 비어버린 그릇. 우리는 그 그릇을 들고 서서 왜 비어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 가득 채웠는데, 분명 원하는 것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같았다. 아직 덜 채운 것이라고.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더 큰 것, 더 확실한 것,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을 향해. 이번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도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같은 믿음을 다시 품고서. 하지만 도착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잠깐의 안도, 잠깐의 뿌듯함, 그리고 곧바로 찾아오는 다음 질문.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행복이 오래 머물 줄 알았는데 행복은 늘 방문객처럼 잠깐 들렀다 갔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다. 우리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난 자리에는 처음보다 더 넓어진 빈자리가 남았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멈칫거리게 된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니.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손에 넣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말인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전체를 다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길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방향이 잘못된 길 위에서 흘린 것이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처음에 불편하다. 위로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질문처럼 들린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로 행복했느냐는 질문. 돌아보면 가장 간절했던 시기는 대부분 무언가가 부족했던 시기였다. 없는 것이 선명했고 그래서 원하는 것도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삶의 방향을 주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간절함 자체가 에너지였다. 문제는 그 에너지의 유통기한이었다. 얻는 순간 간절함은 사라진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방향도 사라진다. 방향이 사라지면 다시 부유하기 시작한다. 그 부유함이 불안이 되고 불안은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그리고 새로운 간절함이 시작된다. 이 순환을 우리는 삶이라고 불러왔다. 이상한 점은 이 순환 속에서 행복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꽤 오래 기뻤다. 그런데 얻는 것이 반복될수록 기쁨의 지속 시간은 줄어들었다. 마치 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처음에 맛이 사라지듯이 첫 입은 강렬하지만 10번째 입은 그저 씹는 것에 가깝다. 100번째 입에는 맛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욕망도 그랬다. 처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전율은 두 번째에는 절반이 되고 세 번째에는 그마저도 희미해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 다음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진짜일 거라고 믿으면서. 왜 그랬을까? 왜 같은 길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까? 아마도 대안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알려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은 순환 안에 있었으니까. 부모도, 선생도, 친구도 모두 같은 공식 안에서 살았다. 원하는 것을 정하고 노력하고 얻어라. 그것이 행복의 공식이다. 이 공식에 의문을 품는 것은 삶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설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불현듯 찾아올 때. 그것은 주로 욕망의 한가운데에서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욕망이 잠시 쉬는 틈에 찾아왔다. 비오는 오후에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오래 걸었던 길의 끝에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를 때. 아무 약속도 없는 저녁, 아무 할 일도 없는 밤.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더 깊은 평온이 있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행복은 더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저 괜찮은 상태, 나쁘지 않은 기분 정도로 지나쳤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자주 떠오르는 기억은 무언가를 쟁취한 순간이 아니라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쫓고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공허라고 생각했다. 욕망이 없는 상태는 텅 빈 상태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것은 텅 빈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부족하지 않았다는 감각. 이대로 괜찮다는 감각.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전부여서 충분했다. 우리는 이 감각을 오래 붙잡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감각에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에는 이름이 있다. 성취감, 만족감, 쾌감, 보람. 선명한 이름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의 평온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 것은 추구되지 않는다. 추구되지 않는 것은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들만 쫓았다. 성취를, 인정을, 소유를, 확인을. 그리고 이름 없는 고요를 매번 지나쳤다. 그것은 마치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비가 오는데도 계속 걷는 것과 비슷하다. 비는 이미 내리고 있다. 물은 이미 온몸을 적시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물을 찾고 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물만이 진짜 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빗물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도 목이 마르다고 말한다.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해지려 했던 우리의 시간도 그와 같았는지 모른다. 행복은 어쩌면 이미 와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한 형태가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다. 화려한 형태를 기대했는데 행복은 조용한 형태로 와 있었다. 폭죽이 터지는 순간을 기다렸는데 행복은 폭죽이 터지지 않는 밤의 고요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신이 아니다. 감각일 뿐이다. 어렴풋한 의심일 뿐이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작은 균열일 뿐이다. 그 균열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가장 간절했던 것을 얻은 날 정말로 행복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묻는 것 같지만 실은 지금을 묻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느꼈던 그 허탈, 그 미묘한 실망은 과거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같은 순환의 연장선이다. 같은 공식, 같은 기대, 같은 방향. 그리고 아마도 같은 결과. 이 질문은 답을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멈추게 한다. 달려가던 방향에서 잠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게 한다.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의 목록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목록 옆에 또 다른 목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의 목록.
우리는 그 두 번째 목록을 잘 꺼내보지 않는다. 꺼내보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헛되었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헛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달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행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더 정직하게 보는 일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간절함이 채워진 순간의 기쁨은 짧았고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다음 간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문을 하나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끝이 없었다. 그리고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지치는 감각이 살짝 스쳤다. 하지만 그 감각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바로 메웠으니까. 지침을 느낄 틈도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반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매번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장난감이었고, 다음에는 성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집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이었다. 대상이 바뀌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어렵다. 하지만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면 놀랍도록 같은 곡선이 반복되고 있다. 간절함, 기대, 긴장, 획득, 잠깐의 기쁨, 허탈, 공백, 새로운 간절함. 이 곡선은 20살 때도, 40살 때도, 60살 때도 같은 모양이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곡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곡선을 바라보는 일은 불쾌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같은 패턴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진실이다. 하지만 불쾌하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불쾌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편안한 진실은 삶을 바꾸지 못한다. 불편한 진실만이 멈추게 하고 멈춘 자리에서만 다른 방향이 보인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다. 멈춘 자리.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자리. 아직 답은 없다. 고통의 부재가 무엇인지도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도 아직 열지 않았다. 지금은 다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 확인한다. 그 균열 사이로 무엇이 보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균열을 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걸을 수 없다. 발걸음이 달라진다. 반드시 느려진다. 느려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다음 질문이 찾아온다. 오래 아팠던 적이 있다.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몸 어딘가가 계속 아팠던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도, 갖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전부 흐릿해졌다.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것뿐이었다. 욕망이라 부르기에도 초라한, 그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프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이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쁜 일이 사라진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침의 감각을 기억하는가? 몸이 가벼웠다. 숨 쉬는 것이 편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밥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다만 아픔이 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행복했다. 이상한 일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몇 달을 노력해서 손에 쥔 날보다 그저 통증이 멈춘 어느 평범한 아침이 더 선명하게 행복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단지 고통이 물러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안도와 평온은 무언가를 쟁취한 순간의 기쁨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갔다. 몸의 통증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통증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이가 있다. 만날 때마다 긴장했고 대화할 때마다 조심했고 헤어지고 나면 하루가 무거웠다. 그 관계가 마음속에서 매듭처럼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즐거운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쁘지 못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매듭이 살짝 당기는 느낌. 웃고 있는데 마음 한쪽이 무거운 느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갈등이 끝났다. 극적으로 화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서로 한 발씩 물러났거나 시간이 무디게 만들었거나 혹은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했거나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마음에서 매듭이 풀린 그 저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편안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좋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좋았다. 그 감각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만했다. 불안이 멈춘 새벽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걱정되어 며칠을 잠 못 이루던 시기가 있었다. 눈을 감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지면 가슴이 답답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좋은 일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는 음악도, 아름다운 풍경도 전부 표면에서 미끄러졌다. 불안이라는 필터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다가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었다. 혹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 혹은 일어날 일은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 어떤 경우든 불안이 멈춘 그 새벽. 눈을 떴는데 가슴이 조이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천장이 그냥 천장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그 순간의 가벼움.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온몸이 풀리는 그 감각. 그것은 어떤 성취의 기쁨과도 질이 달랐다. 이 장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인다. 가장 깊은 안도는 무언가를 획득한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진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 통증이 사라진 아침, 갈등이 풀린 저녁, 불안이 멈춘 새벽. 이 순간들의 공통으로 일어난 일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다. 삶에 무언가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거친 것이다. 그리고 거치고 난 자리에 별도의 노력 없이 평온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통이 사라진 직후 우리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안도를 느끼는 시간은 짧다. 아프지 않게 된 몸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팠던 동안 못했던 것들의 목록을 꺼내는 것이다. 갈등이 풀린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욕망을 다시 꺼내는 것이다. 불안이 사라진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진 그 고요한 순간을 우리는 거의 즉시 새로운 욕망으로 덮어버린다. 마치 빈 그릇을 보면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의 부재가 주는 행복은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기 전에 다음 욕망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행복한 순간이라 하면 대부분 무언가를 얻은 순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원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은 날, 오래 기다린 물건이 도착한 날. 이런 획득의 순간들만 행복의 서랍에 들어가 있다. 반면 아픔이 멈춘 아침이나 갈등이 풀린 저녁은 행복의 서랍이 아니라 안도의 서랍에 들어가 있다. 행복과 안도는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정말로 다른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겪어본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안도는 어떤 기쁨보다 깊다. 어떤 고요는 어떤 환희보다 오래간다.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본다. 나만 이렇게 살아온 것인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된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손에 넣고 잠깐 기뻐하고 곧 다음 것을 원한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다. 게으르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조급한 성격이어서도 아니다. 조용한 사람도 느긋한 사람도 소박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도 같은 패턴 안에 있다. 대상이 다를 뿐이다. 누군가는 돈을 원하고 누군가는 인정을 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는 자유를 원한다. 원하는 것의 이름은 전부 다르다. 하지만 원하는 상태 자체는 같다. 아직 손에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게 오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믿는 상태. 이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값처럼 깔려 있다. 그렇다면 이 기본값은 어디서 온 것인가? 누가 설정한 것인가? 아무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했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곧 다음 것을 원했다. 젖을 물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면 잠이 왔고 잠에서 깨면 다시 배가 고팠다. 이 순환은 태어난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몸이 자라고 세상이 넓어지면서 순환의 대상만 점점 복잡해졌을 뿐이다.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결핍을 느끼고 채우려 하고 잠깐 채워지고 다시 결핍을 느끼는 것. 이 구조는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중년에게도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이 보인다. 욕망은 항상 결핍에서 출발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이다.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족하다는 감각은 편안하지 않다.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향해 간다. 하지만 움직이는 동안에도 불편함은 계속된다.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부족하니까.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결핍 상태에 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결핍이 사라진다. 잠깐 편안해진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곧 새로운 결핍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없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하나가 비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방 하나를 정리하면 옆방의 어지러움이 갑자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결핍의 불편함이 고통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이 욕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다음 욕망이 생긴다는 데 있다. 하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다음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만든 욕망이 다시 새로운 고통의 출발점이 된다. 피하려고 뛰는데 뛰는 방향에 또 다른 벽이 있다. 그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있다. 벽의 높이는 점점 달라지지만 벽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이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개인의 탓이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 자체에 내장된 성질이라는 것.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욕망을 채워도 이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환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한번 돌아본다. 10년 전, 20년 전, 그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본다. 그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 혹은 얻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그때의 간절함은 희미하다. 얻은 경우에는 얻고 나니 별것 아니었다는 감각이 남아있다.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새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슷하다. 그때의 욕망은 사라졌고 지금은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욕망도 10년 뒤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채워지거나 잊히거나 어느 쪽이든 지금의 간절함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패턴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의 욕망만은 다르다고 느낀다. 이번 것은 진짜라고. 이전 것들은 그래, 별것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원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것만 되면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매번 새롭게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의 힘을 보여준다. 구조는 인식되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 우리가 같은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 패턴은 가장 완벽하게 반복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래도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반문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을 삶의 연료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욕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다고 느끼니까.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경로가 아닐 수 있다는 구조를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간다. 아팠던 몸이 나은 아침의 행복을 떠올려 본다. 그 행복에는 욕망이 없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저 아프지 않다는 사실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전부가 충분했다. 갈등이 풀린 저녁의 편안함을 떠올려 본다. 그 편안함에도 욕망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었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저 마음이 가볍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녁이 좋았다. 불안이 멈춘 새벽의 고요를 떠올려 본다. 그 고요에도 목표가 없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긴장이 없었다. 그저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새벽을 채우고 있었다. 이 순간들의 공통점은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 틈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혹은 원하는 것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예고 없이 평온이 찾아왔다. 우리는 이 평온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평온을 향해 걸어간 것도 아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하늘은 원래 거기 있었다.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구름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스스로 흩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하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평온은 욕망을 채워서 얻은 기쁨과 질이 달랐다. 기쁨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었다면 평온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었다. 기쁨은 밝고 뜨거웠다면 평온은 조용하고 온건했다. 기쁨은 짧았고 강렬했다면 평온은 길었고 은은했다. 그리고 기쁨은 곧 사라졌지만 평온은 기억 속에서 더 오래 남았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평온 대신 기쁨만을 쫓아왔는가? 왜 고통의 부재보다 욕망의 충족을 행복의 경로로 선택해왔는가? 아마도 기쁨은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쁨에는 대상이 있다. 손에 잡히는 것,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합격증, 통장 잔고, 관계, 지위. 이런 것들은 선명하다. 선명한 것은 목표가 되기 쉽다. 반면 평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상이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 오늘 아무 일 없이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훈련받아왔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고요는 추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고통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결핍을 채우면 다음 결핍이 보이고 다음 결핍을 채우면 또 다음 결핍이 보인다. 이 연쇄는 결핍의 크기와 무관하다. 작은 결핍이든 큰 결핍이든 채워진 뒤에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다음 빈자리에 대한 인식이다. 빈자리는 하나를 메우면 다른 곳에서 열린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한쪽 구멍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구멍을 막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단이 아니다. 욕망을 가진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만 걸어온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왜 다른 방향은 보이지 않았을까? 왜 고통이 사라진 순간의 행복은 행복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평온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도 너무 조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조용하지 않다. 행복은 웃는 것이고 환호하는 것이고 가슴이 벅찬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깊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 웃지 않았고 환호하지 않았고 가슴이 벅차지도 않았던 순간들이 있다. 그저 조용히 괜찮았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다시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본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된다. 그 사람도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그 사람도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사람도 다음 것을 손에 넣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 그 사람의 욕망 목록은 나와 다르지만 욕망을 대하는 태도는 나와 같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얻었을 때 잠깐 기뻐하고 곧 다음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야심이 큰 사람도, 소박한 사람도 같은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구조는 개인의 성격 밖에 있다. 성격이 달라도 구조는 같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그것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진다. 그 욕망 안에서 아주 작은 틈이 생긴다. 예전에는 욕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었다. 원하는 것이 곧 나였고 나의 방향이 곧 욕망의 방향이었다. 하지만 구조를 인식한 뒤에는 욕망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거리가 생긴다.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원하는 것. 이 순환이 반복될 것을 알면서 걷는 것. 그 알미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더라도 알 자체가 하나의 변화다.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눈을 뜨고 걷는 것은 같은 길을 가더라도 다르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인식하면 비로소 질문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얻는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다.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은 적도 없지만 하나를 얻을 때마다 다음 것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목록의 맨 위를 지우면 그 아래에 새로운 항목이 적혀 있었다. 그 목록은 줄어든 적이 없다. 항상 같은 길이를 유지했다. 혹은 더 길어졌다. 채울수록 목록이 짧아져야 하는데 채울수록 목록은 늘어났다. 이것이 욕망의 구조다. 충족이 아니라 증식. 하나가 사라지면 둘이 생기고 둘이 채워지면 셋이 생긴다. 그래서 전부 얻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다. 전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승선이 없는 경주에서 결승선을 향해 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비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둡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정직한 관찰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욕망이 완전히 채워진 적이 없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다. 그리고 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에서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가? 로. 이 전환이 작지만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은 답이 없고 두 번째 질문은 답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두 번째 질문 앞에 서 있다. 아직 답을 열지는 않는다. 다만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더 많이 얻는 것이 답이 아니라면 답은 어디에 있는가?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라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문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답이라는 길에서 욕망의 구조 자체를 바라보는 곳까지 발걸음은 이미 달라져 있다. 알기 전과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속도가 달라진 사람에게만 마지막 질문이 찾아온다. 한 발 물러서서 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 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얻었던 것, 내가 반복해온 패턴. 하지만 이 구조는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다. 한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종 전체의 관성이다. 우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 세 단어가 인간이 만들어온 거의 모든 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불을 발견한 뒤 우리는 더 큰 불을 원했다. 더 오래 타는 불, 더 넓은 곳을 밝히는 불. 도구를 만든 뒤 우리는 더 날카로운 도구를 원했다. 더 단단한 것, 더 정밀한 것, 더 멀리 닿는 것. 집을 짓기 시작한 뒤 우리는 더 높은 집을 원했다. 더 넓은 방, 더 튼튼한 벽, 더 화려한 장식.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을 향해 갔고 그 다음 것을 이루면 또 그 다음을 향해 갔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문명에서도 인간은 지금 가진 것에 머물지 않았다. 항상 다음 단계가 있었다. 항상 더 나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움직임 자체를 우리는 진보라고 불렀다. 발전이라고 불렀다. 성장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이 움직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없었을 것이다.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배고픔을 덜 겪게 된 것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이 움직임 덕분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라는 방향이 만들어낸 것들은 실제로 고통을 줄였다. 추위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것들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고통의 원인은 줄어들었는데 고통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따뜻한 집에 살면서도 불안해한다. 질병이 치료되는 시대에도 마음은 아프다. 외적 고통은 줄어들었는데 내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늘어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적 고통이 줄어든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결핍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배고프지 않게 되자 맛있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맛있는 것이 충족되자 더 특별한 것을 원하게 되었다. 집이 생기자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었고 넓은 집이 생기자 더 좋은 위치의 집을 원하게 되었다. 결핍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결핍이라는 상태 자체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이것이 개인의 욕심 때문인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 때문이다. 우리는 부족함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충분함보다 부족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생존에 유리했다. 충분하다고 느끼고 멈추는 존재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움직이는 존재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서 부족함을 감지하는 능력은 강화되었고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은 약화되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데는 탁월하지만 있는 것을 느끼는 데는 서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관성이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걸어온 방향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라는 방향은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초기 설정이었다. 어떤 문화에서든 어떤 시대에서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움직여왔다. 이 움직임은 자연스럽다. 본능에 가깝다.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에 의문을 품는 것이 어렵다. 숨을 쉬는 방식에 의문을 품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하지만 의문을 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시선을 다시 개인으로 돌린다. 인간 전체의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몸은 잘 따라오지 않는다. 구조를 아는 것과 구조를 느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다시 감각으로 돌아간다. 아주 작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본다. 아무 일도 없던 어느 날이 있었다.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비어 있던 날. 보통은 그런 날이 불안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빈 시간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순간이 있다. 불안이 찾아오기 전 아주 짧은 틈. 창밖에 나무를 보고 있는데 나무가 그냥 나무로 보이는 순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느껴지는 순간.
아무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잠시 멈춘 시간. 그 시간은 되게 짧다. 몇 분 혹은 몇 초. 금방 생각이 들어오고 할 일이 떠오르고 불안이 돌아온다. 하지만 그 짧은 틈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감각이었는지를 몸이 기억한다. 그 감각은 비어 있지 않았다. 텅 빈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득 차 있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쁨은 아니었다. 흥분도 아니었다. 감동도 아니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부족하지 않다는 감각. 이 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순간이 왜 그렇게 드물었을까? 왜 그 감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 오래 머물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것이 붙잡을 만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었으니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의 평온은 행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순간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쳐 보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다. 고통의 부재가 공허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텅 빈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오히려 그것이 가장 조용한 형태의 충만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확신이 아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경험을 돌아보면 그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괜찮았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충분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욕망을 채운 순간보다 더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온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은 충분히 성립한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믿었다. 더 확실한 것을 손에 쥐어야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방향으로 걸었다. 그런데 가장 행복에 가까웠던 순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였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을 때였다. 아무것도 쥐지 않았을 때였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설명은 이해를 돕지만 때로는 감각을 흐리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 몸이 기억하는 것. 그 가벼움, 그 고요, 그 충분함. 그것이 설명보다 정확하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통을 피해왔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고, 기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외적 고통은 줄었다. 하지만 내적 고통은 줄지 않았다. 결핍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부족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보였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달려왔다. 숨이 차도록 달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잠깐 멈추었을 때, 숨을 돌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상하게도 괜찮았다. 달리고 있을 때보다 멈추었을 때가 더 편안했다. 쫓고 있을 때보다 쫓지 않을 때가 더 가벼웠다. 이것은 교훈이 아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무언가를 실천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불러온 것의 반대편에 또 다른 행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감각만 남기려는 것이다. 화려한 행복의 반대편에 조용한 행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 얻는 행복의 반대편에 내려놓는 행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행복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이미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불편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문장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었다. 바깥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서 안을 향해 가라앉는 것으로, 더 많이 쌓는 것에서 쌓여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으로. 이 전환이 쉽지는 않다. 평생 반대 방향으로 걸어온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말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행복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순간은 방향이 없었던 순간이었다는 것. 아무 일도 없던 어느 오후를 다시 떠올려 본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할 일이 없었고 어디를 가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창문 너머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순간은 짧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각은 무언가를 쟁취한 어떤 날보다 더 오래 남아있다. 왜일까? 그 순간의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핍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이 부재한 자리에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것이 이미 와 있었다. 그것을 행복이라 불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그 감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그 순간의 감각은 그보다 훨씬 작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겸손했다. 하지만 그것이 작다고 해서 가볍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큰 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은 수천 년을 걸어왔다. 더 나은 것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향해, 더 확실한 것을 향해. 그 걸음 덕분에 세상은 바뀌었고 고통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통의 감각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통의 감각은 외부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고통이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감각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긴장이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원하는 것이 있었고 항상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 사실이 절망적인가? 아니다. 오히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고통이 스스로 물러가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수 있다. 그 순간은 이미 왔었다. 여러 번 왔었다. 아팠다가 나은 아침, 갈등이 풀린 저녁, 불안이 멈춘 새벽, 아무 일도 없던 오후. 그때마다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이름 없는 평온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스쳐보냈다. 행복의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가장 오래된 형태였을 수 있다. 가장 원래의 형태였을 수 있다. 꾸며지지 않은, 쌓아 올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형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부를 줄 알았는가?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 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다. 다만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아마도 한 가지가 보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 행복은 더 큰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작고 조용한 순간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간 뒤에야, 아주 한참 뒤에야 그때가 가장 괜찮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는 것. 행복은 어쩌면 알아보지 못한 순간들의 다른 이름이었을 수 있다. 이미 와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것. 이미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이 감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각자가 확인할 일이다. 다만 확인하려면 잠깐 멈추어야 한다. 잠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